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 전문가 김살로치입니다. 겨울이긴 한데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네. 수학의 구조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이겁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흔히 우리는 공부라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오래 공부해라.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마 학부 형님들, 아니면 지금 수험생들, 때로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 모든 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공감할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냐?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공부에 대해서 합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나 원리를 잘 모르고서 그냥 뛰어드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 했을 때, 전문가한테 수영을 배우는 거와 내가 그냥 하는 거는 좀 다를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어린 시절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수학을 혼자,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등 모든 과목을 혼자 독학했어요. 네, 물론 뭐 독학이란 말이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죠. 그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수험생들한테 해줄 말, 이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사표를 던진 건데, 흔히 보면 우리가 뭐 여러 매체 많습니다. 그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오랜 공부를 해라. 뭐 그냥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여러 문제집을 풀면 된다. 자신한테 맞는 걸 풀어라. 좋습니다. 근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 수도 없는 입장이거니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한 문제만을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문제집에서는 요 문제, 저 문제집에서는 요런 내용, 요게 또 다 복합적으로 자기 거가 되어야 어떤 시험에서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해설, 풀이, 이런 것을 독창적으로 제가 좀 연구도 많이 한 게 있고, 그런 방법대로 해보니까 일단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시험장에 가서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1초 풀이 방법이 되는가, 수능 문제를 어떻게 하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가, 라는 연구를 아주 끊임없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도 많이 했고, 좋은 곳에도 많이 갔고, 지금은 뭐 일선에서 교사로 있는 후배들도 있고, 또는 뭐 연구직, 또는 은행원 등등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친구도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공부의 구조, 즉 다시 말해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만 터득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수험생들 60만 명 정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흔히들 영상을 올리시는 전문가들,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분들 보면은 맛배기를 그냥 조금 보여주고 말아요. 그죠? 문제는 있는데 그냥 다른 얘기 하시다가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직접적인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어떻게, 즉 우리가 문제집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대로 해야 되느냐? 학생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봐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풀이 방법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어렵다면 우회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길 찾는 것도 보게 되면 지름길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 수학 풀이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간단히 들면,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영상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수학은 구조거든요.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약간의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했던 방정식이나 부등식,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 주관식이겠죠. 그 다음에 도형편, 약간 닮은비, 그런 걸 기초로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문과는 대부분 이제 극한에서 이제 국한됩니다. 대부분이 미분 정도, 미분 적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로 가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이제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 벡터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도형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형편을 해석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분석해야 되는데 거기에 딸린 공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들도 많긴 한데 무조건 외워야 되느냐? 외우는 건 맞아요. 공부는 암기하는 겁니다. 일단. 네, 내가 그냥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만 할 것 같으면 나 뭐 다 이해해. 근데 그럼 그게 뭐냐? 어떤 명사 그걸 말해라 그러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납니까? 피드백이 안 되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이해도 해야 되고 이해가 됐으면 그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기 거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식이 있겠죠.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됐으면 이제 어떤 시험장에 가서 내 거화 시켜야 돼요. 그죠? 예, 생각이 나야 뭐 적어줄 거 아닙니까?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식들. 특히 수학은 개념을 뭐 확실히 하라 그러는데, 물론 수학에서 전부 다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80% 정도가 개념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직관력과 여러 가지 요소들, 걔네들을 짬뽕한 거예요. 복합적으로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이 좋은 문제고 우리의 사고력을 좀 발달시켜 봐라, 그런 취지에서 그런 문제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 뭐 21번, 29번, 30번 너무 과도하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그걸 다 풀려는 건 아닙니다. 2개 틀려도 1등급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이 섰으면 거기에 맞는 전술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수험생들의 고민이 수학 아니겠는가 싶어요. 수학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프고 뭐 때로는 수포자가 있다 이럴 정도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과목은 맞습니다만, 과목 중에 꽃은 맞습니다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그죠?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은 구조, 즉 프레임이 있고 거기에 딸린 이해,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공식. 이 공식이라는 거는 유럽인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연구한 거예요. 자기 평생을 거쳐서. 예, 그거를 집대성한 거죠. 어떤 학문적으로. 그걸 우리는 단기간에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버거운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회나 뭐 국사 또는 국어, 뭐 국어도 뭐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튼 타 과목에 비해서는 수학은 이해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됐는가 그런 것 정도, 그 다음에 그것도 어렵다면은 나는 일단 문제는 풀어서 맞춰야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전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이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익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일선 우리 공교육이라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들을 뭐 비하고 이런 건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교육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즉 수능 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커버가 안 돼요. 예, 저 같은 교육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이 일에 담고 학생들과 같이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의 구조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도 어떤 게 좀 간단하고, 요게 풀이 방법, 즉 문제집에 있는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이 방법 말고도 이렇게 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맞추면 되지 않겠니?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걸 다 이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 가서 다 이거 이해한다고 해서 대학 공대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뭐 이걸 다 써먹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뭐 이런 거가 주제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 하면서 실전적으로는 제가 문제도 예를 들면서 특히 많이 어려운 형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도 되고 풀이 과정이 10줄 막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이해하라 이런 것도 아니지만 또 때로는 문제마다 풀이집이 없는 그러한 간단한 한 석 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많거든요. 제이 코사인 법칙 이런 것 등등.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이거를 뭐 배우지 말라, 뭐 다른 방식으로 그냥 평행하게 풀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 아주 힘듭니다. 그죠? 여기는 공사 중이고 뭐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 지름길을 많이 알아야 돼요. 지름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이게 수학입니다. 아직 우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많은 문제를 우리가 도전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시생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오늘 또는 뭐 우리가 보통 3개월, 4개월 공부해서 중간 기말고사 치지 않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공부하고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할 것이고 오늘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출사표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하나하나 제가 정성껏 꾸며볼 테니까 그거를 잘 하면서 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계속 애용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